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부잘아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3 시간입니다. 지난 파트 1과 파트 2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그 용도가 29개로 지정되어 있고 그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영업에 맞는 용도를 충족하는 건물에 입점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29가지의 용도 중에서 상가 건물과 관련하여서 해당 건물에 입점하여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대략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상가는 1종 근생 및 2종 근생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이 아닌 건축물 용도에 입점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와 관련된 건축물 용도 중 나머지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인 공연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면 되지만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곳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입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단독 건물로 되어 있으므로 별로 상관은 없지만 소극장이나 DVD방을 하고자 하는데 그 규모가 바닥 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야 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못 들어가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종교 집회장이 있는데 이는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주로 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종교시설로 된 건축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당이나 사찰이 포함이 될 것이고 교회 중에서는 큰 곳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판매시설인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은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관할 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등과 상관이 없는 자유업종이므로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입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청소년 게임 제공업과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은 허가 업종이므로 판매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시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에 입점한 의료시설은 대부분 의원으로서 등록된 업종입니다. 종합병원과 같이 병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의료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학원과 교습소가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상가에 입점하려면 해당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 등록증이나 교습소 신고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시설입니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과 같은 것들 중에서 1종 근생과 2종 근생에도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운동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업무시설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하는 건물은 거의 공공 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금융업소 또는 사무소 같은 것이 규모가 크면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에 입점할 수 없고 업무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시설로 착각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 업무시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업이라고 하면
사람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숙박업은 숙박시설에 입점해야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흔히 고시원이라고 하는 그 다중생활시설의 영업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운영하려면 2종 근생이 아닌 숙박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9번째는 그 위락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공부할 때 150평방미터 미만의 단란주점도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재미있게 노는 시설은 사실상 위락시설이 용도인 건축물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그 업종 중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며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바닥 면적 150평방미터 이상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위락시설에 입점하지 않으면 허가증을 받지 못합니다. 무도장은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인데 흔히 콜라텍이라고 하는 곳이며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무도학원은 수강료를 받고 춤을 교습하는 장소이며 학원 설립법에 의한 학원은 아니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운동시설이 아닌 위락시설에 입점을 해야 관할관청에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차 한 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수리하는 카센터에 자주 가게 되고 규모가 크면 정비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전용 및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외한 용도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닥 면적 5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2종 근생과 자동차 관련 시설로 구분하여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 29가지 중에서 상가와 관련된 12가지 용도를 부자라빠의 상가 공부하기에서 3회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또 없으면 아마도 난립을 해서 우리의 주거 환경이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준수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